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소나무 제선충병이 제주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말라 죽은 소나무를 베어내는 데만 해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방제업체들이 베어낸 나무 숫자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챙겼고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선충병이 휩쓸고 간 뒤 민둥산이 되어버린 언덕. 제주도가 지난 2013년 직접 인부를 투입해서 말라 죽은 소나무를 베어낸 곳입니다. 그런데 소나무 밑둥을 살펴보니 엉뚱하게도 한사설 방제업체가 나무를 뱉다며 좌표를 붙여놓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다른 사람의 작업량도 자신들이 한 것처럼 꾸며 이 지역에서만 40% 가까이 허위로 물량을 등록했습니다. 많지 않은 부분 우리가 다른 데서 잘라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나 바쁜 와중이다 보니까 설계 변경을 그때는 또 공무원들도 설계 변경을 하라 그래야 되는데 우리도 그 설계 변경을 하지 못한 부분 좀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이곳을 비롯한 도내 5군데 지역에서 고사목 14,000여 그루를 제거했다고 제주도에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3,000여 그루를 부풀려 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15개 방제사업 지구마다 공무원이 3명씩 배치됐지만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방제 비용을 준 겁니다.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단 2사람만 한 15개 사업장에 관리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에 대해서 사실상 관리 감독하는데 무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부실 공사가 제대로 되었다고 해서 준공 처리가 되는지, 그러한 준공 처리 과정에서 다른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철저히 파헤칠 예정입니다. 경찰은 방제업체 대표 52살 송모 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준공검사를 내준 공무원들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수사하는 한편 당시 방제 작업을 지휘했던 현을생 서귀포 시장의 소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이 같은 비리가 불거진 데는 제주도의 주먹구구식 방제도 한몫했습니다. 제선충병에 걸리지도 않은 나무까지 마구잡이로 베어내고 있는 데다 환경 문제를 잘 아는 공무원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지역에서 지난해 말라 죽은 소나무는 38만 그루, 당초 예상보다 10만 그루나 늘면서 베어내는 데만 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문제는 이 고사목 가운데 제선충병 감염이 확인된 경우는 40%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무작정 소나무를 베어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고사 원인부터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 규명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차 방제 잘하고,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원인 분석하다 보면 우리가 방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까지 안 되고. 제주도의 환경부서 간부 29명 가운데 환경직은 4명뿐이고 나머지는 행정직 등이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사의 미래 비전하고 인사정책하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승진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요직에도 안 끼고 해가지고 환경정책을 그렇게 펼쳐나가는 건 옳은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의원들은 서귀포시 쓰레기 매립장도 조만간 포화 상태에 이르는 만큼 새로운 매립장을 만들 것인지 제주시와 통합할 것인지 신속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전 연안에 괭생이 모자반이 밀려들면서 해양 쓰레기 처리 예산이 바닥났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해양 쓰레기 처리 예산의 80%인 1억 7,800만 원을 투입해 모자반 650톤을 수거했지만 아직도 1,000톤 이상을 수거해야 돼 사실상 예산이 바닥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제주도에 예비비 5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주 해녀의 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녀는 4,415명으로 이 가운데 70살 이상이 6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60대가 24%, 50대는 15%였지만 40대는 1.3%, 30대는 0.2%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최고령은 93살,
최연소는 32살이고 해남도 6명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주말인 오늘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가 그친 낮부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면서 외출하실 땐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 새벽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영하권으로 끌어내리겠는데요. 내일 아침 육상에는 강풍 예비 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산간에는 대설 예비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20cm가량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그 밖에 해안 지역에도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어 최신 기상 정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현재 북부 지역의 기온 5도 내외, 낮 기온은 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평년 기온은 웃돌면서 대체로 포근하겠고요. 오늘 아침 남원의 기온 5도, 안덕과 서귀 10도, 낮 기온은 10도가 예상됩니다. 네, 동부 지역도 오늘까지는 큰 추위 없이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산간에는 약간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윗서울음의 기온 영하 7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섬적 하늘에 구름의 양은 많겠지만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제주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김포와 청주공항에는 안개가 낀 모습입니다. 네, 내일 시작된 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 절정을 보이겠고요. 화요일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한 세월호 피해 상담소가 오는 10일에 문을 엽니다. 제주도는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과 위탁 협약을 맺고 제주시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에 설치된 피해 상담소에서 오는 7월 말까지 심리상담과 정신건강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세월호에 탔던 제주도민 35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고 생존자는 30명입니다. 올해 설 명절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상공회의소가 제주 시내 전통시장의 설 제수용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으로 23만 3천 원이 필요해 지난해보다 0.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배와 곶감, 동태와 오징어는 지난해보다 가격이 떨어졌지만 옥돔과 돼지고기는 올랐습니다. 올해 사회복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24명 모집에 286명이 지원해 1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제주시는 11명 선발에 157명이 지원해 14.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서귀포시도 6명 선발에 72명 응시해 12대 1을 기록했습니다. 공채시험은 다음 달 14일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4월 초 면접시험을 거쳐 5월 중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